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45호 제1면 기사입니다. 5만 4천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어려움 대중교통 이용 정보통신기술 활용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5만 4천여 명의 경기도 시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인 대중교통 이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태그리스페이 시스템, 비접촉 교통카드 인식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시각장애인 이동편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기준 25만 1천여 명의 전국 시각장애인의 약 21%인 5만 4천여 명이 경기도민이다. 전체 경기도민 1,358만 1천여 명 중 시각장애인은 약 0.4%에 달한다. 인구 대비 시각장애인 비율이 높은 시군은 연천군 0.66%, 여주시 가평군 0.65%, 양평군 0.57% 등이다. 연구원은 후천적 시각장애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도농지역에서 시각장애인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특히 버스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2019년 9에서 10월 디지털 시각장애인 연대가 전국 시각장애인 252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한 결과 가장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전체 52.8%가 버스 정차 위치와 노선 번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버스를 지목했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안내 서비스를 갖춘 지하철 43%, 은 버스보다 낮게 나왔다. 이에 연구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스 이용편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버스의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사업이다.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를 찍어야 하는 단말기의 위치가 버스마다 달라 시각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최근 시군, 버스 제조업체, 버스 운영업체,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업체 등과 협조해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에 합의했다. 도는 추후 버스 업체들과 표준안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이 버스 탑승 지점을 알기 쉽게 시각장애인 전용 대기지점 혹은 우선 대기지점을 도입하는 방안도 주장했다. 버스 이용객이 많은 정류소에서는 전용 대기점을, 비교적 한산한 정류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줄 맨 앞으로 오는 우선 대기지점을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이어 태그리스페이 시스템, 비접촉 교통카드 인식과 승하차 정보 제공을 위한 비콘, 교통정보 수집 장치, 설치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저시력자를 위한 지하철역 출입구 번호 표시 글씨 크기 확대 횡단보도 음성 신호기 정비 사업 등도 나열했다.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도 효과가 크지만 교통약자 전용 대기지점 등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공감도 선행돼야 한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후천적 시각장애가 많이 발생하면서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서비스는 고령 친화도시를 위한 미래 대응 정책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도서관 독일의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 소개한 최신 외국 입법 정보 발간. 국회 도서관 관장 이명우 은 7월 26일 화 독일의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 외국 입법 정보 2022-18호 통권 제199호를 발간했다.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출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67.6%가 장애인이 되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상황을 전제로 할 때 현 이동권 보장 수준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전제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복지 인프라의 통합을 의미한다. 독일은 2022년 1월 1일 발효된 참여강화법 틸레이베스타어 컴즈지저츠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다양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일괄 개정 입법으로 해당 사회법전 각권과 장애인 평등법 등이 개정됐다. 장애인의 참여 강화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독일은 이번 참여강화법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사회 참여를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더 폭넓게 조성되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이 취업시장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정기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에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또한 디지털 건강 애플리케이션의 법정 의료보험 대상 범위를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견 규정도 체계화하고 입법의 시행효과 조사를 명문화해서 지속적인 입법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 도서관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 권리보장법 안,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입법이 되는데 독일의 장애인 참여 강화 입법례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권익공호기관 여성긴급전화 1346 경기센터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장애인권익공호기관 관장 송남영 이하 경기공호기관 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고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사후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경기도 장애인권익공호기관 관장 송남영 은 25일 여성긴급전화 1346 경기센터 센터장 변현주와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과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보다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의 연계와 복지 서비스, 사례 관리를 함에 있어 사후 조치와 관련한 자문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장애 학생 취업 지원 공동 워크숍에서 장애인 개발원 신기술 분야 장애인 취업 사례 발표. 정부의 재정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장애인 개발원, 이하개발원, 은 7월 21일 서울 양재동 앳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린 2022년 장애 학생 취업 지원 유관기관 공동 워크숍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신기술 분야 취업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개발원 일자리 개발팀 윤용현 팀장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후 신기술 분야 훈련 및 취업 사례를 소개했다. 이트 분야의 데이터 라벨링 직무와 비대면을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환경을 고려한 다회용품 세척 직무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진로 직업 정보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아웃을 통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 미래 직업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 주최한 2020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공동 워크숍은 디지털로 장애학생의 미래를 디자인하다는 주제 아래 내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 도입과 같은 디지털 시대를 공유할 장애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례 1.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A씨,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는 지난해 국내 모 식품업체에 취업했다. A씨의 업무는 소속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인공지능, 이하 AI,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다. 데이터 라벨링은 AI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이다. 데이터 수집과 함께 AI 비즈니스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 서비스이다. A씨는 고객들의 상품평을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제품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A씨의 업무는 사업체에서 메일로 그날 수행해야 할 업무 파일, 엑셀을 여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후 표현 문구 등 행작성과 입력값 입력, 제외어 수정을 거쳐 업무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월 11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사례 2. 부안장애인 종합복지관 B씨, 심한 지체장애, 올 1월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으로 취업했다. 심한 지체장애를 갖고 있지만 정보 검색 등 컴퓨터 사용에 문제는 없다. B씨가 하는 일은 배정된 분야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전에 선정된 단어를 검색, 문제되는 단어를 찾아 개별 문서에 기록한다. 해당 사이트의 화면과 주소, 이미지도 붙여 넣는다. 완성된 개별 문서는 서로 공유하고 보고한 후 시정 메일을 작성하여 해당 사이트에 전송한다. 근로 조건은 주 5일 이내 주 14시간, 월 56시간, 근무에 월 급여 51만 2,960원을 받는다.